자, 여러분, 뇌와 관련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뇌는 참으로 신비의 베일에 쌓인 소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것, 그건 다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뇌와 관련해서는 먼저 구조를 배워야 되는데요. 자, 뇌는 어떤 컴퓨터도 필적할 수 없다. 뇌는 저 큰 그 도서관에 수만 권의 장서를 저장하고도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개골, 이 스컬이라고 하는 두개골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골 속에는 대뇌, 소뇌, 그리고 뇌간. 여기서 뇌간은 간자가 줄기죠. 뇌줄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감정을 가지는 일뿐만 아니라 체내의 다양한 기관, 심장을 뛰게도 하고 그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욕과 관련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체는 인체의 조절센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체의 조절센터인데 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뉴런이다. 뉴런.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는 뉴런입니다. 뉴런. 그래서 이 뉴런은 무려 수백억 개의 뉴런이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뇌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반구, 좌반구, 말하자면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전두엽이고, 이게 측두엽이고, 두정엽이고, 후두엽이고, 소뇌가 약간 보이죠? 소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대뇌 껍데기에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대뇌 피질과 대뇌 변연계를 합쳐서 대뇌라고 한다. 이것은 두께가 약간 2에서 5mm 정도 되고, 그렇죠? 이걸 펴면 신문지 한 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름이 발달할수록 그 사람의 뇌는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뇌가 좀 탱글탱글하면서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그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아마 치매가 걸릴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뇌 변연계. 대뇌 변연계는 대뇌 피질의 일부로서 대뇌 피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뇌간, 뇌줄기. 뇌 전체가 버섯 모양이라고 한다면 버섯의 줄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치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소뇌. 이건 뇌의 맨 밑에 쪽, 그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운동, 세밀한 근육의 운동 지시를 하는 부분이고 균형을 잡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어지럽겠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소뇌의 이상은 어지럽다. 그리고 소뇌는 구체적인 운동의 지시를 해주는데 근육 하나하나를 통제를 할 정도로 신경세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 운동 영역에서 대뇌 운동 영역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은 소뇌다. 그래서 운동선수 그리고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은 소뇌가 발달을 한 겁니다. 소뇌. 그리고 음악가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켠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 근육 하나하나의 통제를 어디서 한다? 즉 소뇌에서 한다. 그래서 소뇌가 발달한 사람은 운동선수 아니면 예술인이 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 상담할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 상당히 위쪽 부분은 나무처럼 생겼어요. 나무 모양처럼 생겼다. 이걸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수상돌기. 나무 모양처럼 생겼다. 나무 숫자 있죠. 가로수. 그죠? 무슨 수, 이게 있죠. 과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세포핵이 있다. 세포핵.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나와서 마치 비엔나 소세지 묶음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축색돌기. 그리고 이 밑에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부위를 뭐라고 하냐?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이것이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그 좁은 사이를 정보가 도달하려면 미량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야 된다. 분비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전달이 되어야만 문제가 없는데 술을 먹거나
그죠?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30세가 넘어설 무렵 자꾸 그 뉴런은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로 계속 죽는다, 말 그대로. 자,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아주 좁은 틈을 지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뇌는 이 그 모발서부터 그리고 두피 그리고 이 두개골 그리고 이런 뇌수, 지주막 이런 것들이 보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피부, 두정골, 경막, 림프액, 거미막, 수액, 연막 이렇게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 이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뇌수가 뇌 척수액이 지나면서 자꾸 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척추까지 흘러내려가서 인체를 신경계를 도움을 준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괜히 피곤하고 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뇌 척수액을 잘 돌리게 하는 것은 이제 또 두개 천골요법이라고 있죠. 그리고 뇌에는 영양소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뇌 혈관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특수한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심장에서 혈액을 뇌에다가 보내줄 때 목 동맥, 즉 경추동맥, 경동맥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목의 동맥이 좋지 않았을 때, 목이 그 뭐라 그럴까 굳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경동맥은 얼굴과 두피를 적셔서 피부를 말끔하게 해주고 모발을 차밍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경동맥은 뇌 쪽에 뇌에 영양과 산소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되면 치매라든지 어지럼증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엄청난 수의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 주는 것은 뇌동맥이다. 그죠? 이것은 뇌동맥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뇌혈관이 파손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것이 파괴가 되면 반신마비가 되거나 혼수 상태가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대뇌의 구조. 대뇌의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뇌를 외부에서 보았을 때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대뇌이다. 뇌 전체의 80% 좌우 쪽에 대뇌 반구가 나눠져 있죠. 표면이 쭈글쭈글 합니다. 쭈글쭈글 하는데 이것은 대뇌 피질이다. 이곳에는 쭈글쭈글한 양만큼 가득 차 있는 뉴런, 즉 신경세포가 각 부위에 전달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판단하고 또는 반대로 몸의 말단으로 명령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몸을 조종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하다. 사령부다. 근데 앞부분은 의식적인 뇌, 그리고 저 밑에는 시상하부는 무의식적인 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뇌 구조를 잘 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도 건강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뇌의 바깥쪽은 지성, 감정, 의지의 자리다. 굉장히 인간적인 자리죠. 고도의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 그리고 중간은 본능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서, 초자, 내 속 깊이 있는 초자아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시상하부라고 하죠. 이 밑에는 뇌간, 뇌간은 생명의 자리. 말하자면 심장이 뛰게 하는 거, 호흡을 하게 하는 거, 체온을 조절하게 하는 거, 이거 그냥 자동으로 되죠. 요것이 망가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앞에 신피질, 그 대뇌가 망가져도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죽었을 때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된 피질, 이건 오래된 피질이라는 표현보다는 저 속에 있는 피질,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질은 겉에 있는 피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신피질, 말하자면 대뇌 껍데기, 전두엽은 고도의 지적인 활동을 하는 부위다. 지적, 그죠? 지적. 그리고 저 속에 있는 것은 식욕, 성욕, 그죠? 본능의
활동적인 쾌감, 분노, 정서, 기억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은 뭐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정신 능력.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본능. 자, 여기 보면 대뇌 피질의 부위별 작용이 있는데 앞부분은 생각하는 거, 창조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만약 이 부분이 뇌경색에 걸렸다, 아니면 뇌출혈에 걸렸다, 그럼 말을 못하게 되죠. 이 부분에 생각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뇌출혈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그러면 생각을 못하게 되죠. 창조하는 능력도 없어지고. 자, 중간 부위는 운동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반대편에 마비가 오죠. 마비. 그리고 이 뒤는 보는 거. 자, 이 부분이 망가졌다. 시각 영역, 그죠? 비주얼 패스웨이가 있는데 눈에서 출발해서 이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 이것은 시각의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한마디로 보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자, 옆에는 측두엽은 기억, 미각, 소리 듣는 거, 요겁니다. 자, 우뇌와 좌뇌의 구조. 자, 우뇌는 좌측 몸을, 좌뇌는 우측 몸을 지배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뇌 좌우 방근은 똑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기능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다리에 대한 운동 명령은 뇌의 좌우측 어느 쪽에서도 내릴 수가 있고, 우뇌의 명령은 좌반신, 좌뇌의 명령은 우반신으로 전달된다. 거꾸로 전달된다. 이게 어디서 교차되냐? 이 뒤에서 교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그러니까 연수에서 교차된다. 자, 이것은 대뇌 피질과 피부와 근육에 연결된 뇌 연수라는 부위에서 교차된다. 반대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뇌는 우측이 좌측을, 좌측이 우측을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른손잡이는 좌뇌를 활발히 사용하다. 오른손잡이, 좌뇌를 활발히 사용한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좌뇌의 측두면, 이 부분이 넓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왼손잡이는 우뇌를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뇌량의 단면적이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11%나 크다. 11%나. 자, 우뇌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우뇌의 역할은 사물을 직감적으로 이미지화하거나 창조적인 발상 기능이 있다. 예. 그래서 각 사람의 얼굴을 잘 보고 구별하고 식별하고 음악을 잘 듣거나 연주하고 그림을 그릴 형태를 잘 기억한다. 그리고 방향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우뇌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좌뇌는 뭐냐? 언어나 기억된 정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언어, 그리고 시간 개념, 그리고 수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좌뇌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우리는 좌측이나 우측을 더 많이 사용한다. 우뇌가 발달한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의 잘 듣는 쪽은 왼쪽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손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해는 이 뒤쪽에 있는데, 손해는 거의 덮여 있어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뇌 전체의 무게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은 뇌 전체의 절반 이상의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운동 명령은 대뇌에서 내리지만 이 손의 회로에서 세밀하게 조절된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손해. 그래서 세밀하게 근육마다 조절할 수 있게끔 배분해 주는 게 바로 손해인데 전신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또한 손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의 작용이 비정상적이면 현기증이 일어난다. 현기증, 어지럼증, 현운 이런 게 잘 일어난다.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어 한쪽 발로 잘 설 수 없다. 그래서 손해가 발달한 사람은 한쪽 발로 잘 오래 서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손해다, 손해. 그죠? 자, 손해는 1ml당 어떻게 돼 있어요? 5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손해는 평행감각, 그래서 균형감각을 잡는 거고, 신손해는 뭐냐? 구체적인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이 날아와도 칠 수가 있고, 시간을 계산해서 칠 수가 있다. 자, 뇌관은 이렇게 생겼죠? 뇌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뇌관의 구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집중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뇌로 전달되는 정보와 대뇌에서 나가는 명령 모두 뇌관을 통과한다. 그리고 엄지손가락하고 비슷하다. 뇌관은 생명의 자리라고 불리며 호흡, 심장활동, 체온조절, 생명유지를 하기 위한 모든 신경이 모여있다. 그래서 뇌관 덕분에 잠자고 있을 때도 숨이 쉬고 심장이 박동이 되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뇌관 때문에. 자, 뇌관은 간뇌, 사이간자, 중뇌, 연수, 뇌교로 이루어져 있다. 뇌다리죠. 다리. 교뇌라고도 하고요. 자, 이쪽인 겁니다. 이쪽. 자, 그래서 의식적인 활동은 대뇌에서 하고 무의식적인 활동은 뇌간이다. 뇌간. 그래서 종교도 이 시상하부 쪽에 들어있다고 그래. 종교심 자체가. 자, 대뇌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지자가 누구를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 이게 생각이 됩니까?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뭔가 무의식 속에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말 그대로 시상하부에서 믿는다. 근데 대뇌로는 이치적이고 과학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믿긴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상, 전신으로부터 이게 후각 이외에 신경에서 모든 감각이 들어옵니다. 시상. 아로마 오일 냄새도 들어오고. 그죠? 들어오잖아. 모든 감각이 들어옵니다. 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러면 2번 시상 하부에서 간뇌에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 호르몬 또한 체온, 소화, 수면 조절하는 기능과 성기능 중추이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욕도 다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성욕 발휘도. 중뇌, 몸의 균형을 조절한다. 이게 중뇌.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홍채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것도 어디? 중뇌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중뇌. 그러니까 중뇌가 고장나면 홍채가 잘 안 커질 수 있다. 동공이. 그죠? 해마, 4번 해마. 여기는 뭐예요? 받아들인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다. 일시적인 저장 장소. 메모리에 해당된다. 메모리. 그리고 5번 뇌교죠. 이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뇌에서 소뇌로 향하는 신경의 중계점, 중계방송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 얼굴이나 눈을 움직임이 신경이 이 부분에 모여 있다. 연수. 크기는 작지만 역할은 매우 크다. 연수. 이 부분이 숨골이라고 해요. 숨골. 자, 그래서 숨 쉬는 거, 그리고 호흡하는 거 말하자면 혈액순환, 그리고 땀 내는 거,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이 부분에서 조절이 된다. 아시겠죠? 연수. 자, 그래서 뇌줄기의 죽음을 뇌사라고 한다. 이것이 죽으면 심장이 안 뛰잖아요. 호흡이 안 되고 이런 기능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온전히 다 죽은 것이다. 그렇지만 대뇌가 죽어도 심장은 뛰고 숨은 쉬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뇌간의 역할이다. 아시겠죠? 뇌간의 역할이다. 자, 오늘은 이 희로애락과 관련해서 또 그죠? 봐야 되는데 쾌감, 불쾌감, 기쁨, 슬픔 이것은 서로 다른 곳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매일 속상하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 희로애락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두 단계로. 자, 먼저 쾌감, 불쾌감. 그것이 기쁨, 공포 이런 게 되는, 아니 기쁨, 슬픔이 되는 거야. 먼저 동물이나 애기들도 쾌감,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 공포를 느껴요. 아시겠죠? 무서워하고. 근데 이것은 동물이나 아직 뇌가 발달이 안 된 애기조차도 다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기쁨이나 슬픔은 오직 인간만이 느낀다고 돼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느껴요? 전두엽에서. 이 고도의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전두엽에서 느낀다. 그래서 쾌감, 불쾌감 등은 뇌의 깊은 곳,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은 인간의 뇌 가운데 가장 발달된 전두엽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하죠? 전두엽.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쾌감이나 쾌감은 자신의 욕구가 받아들여지면 쾌감,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쾌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뇌에, 그죠? 전두엽에 도달했을 때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여러 가지 일에 무관심해진다. 감정이 메말라진다. 목석 같은 사나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이런 것은 전두엽. 그래서 아주 표정이 풍부하고, 리액션이 풍부하고, 기쁨, 슬픔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죠? 쾌감이나 불쾌감, 분노, 정서, 분노, 공포, 이것은 시상 하부와 후부에서 느낀다. 그죠? 이래서 다양한 호르몬이 발생된다. 분비된다. 그래서 신피질에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갓난아기도 쾌감, 불쾌감을 느낀다. 신피질. 예. 그러니까 대뇌죠. 감정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도 신피질이 아니고 어디다? 구피질. 말하자면 시상 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